오늘 호랭이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는요, 바로 악마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고, 또 이 삼촌이 겪으신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악마를 대부분 기피하지만 악마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뒤에 또 이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게 갑시다. 네,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에서 악마들을 또 본인들이 직접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본인들이 직접 네.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은 도대체 뭘까 궁금하긴 한데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본인들이 뭔가의 빙의가 되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본인이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악마를 어쩌다가 또 받아들이게 됐는지 바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릿 갑시다. 오늘 이제 해드릴 이야기는 2년 전의 이야기고 이것도 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두 가지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게 예.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한테 일어났던 일이고 저희 삼촌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시면은 사실 일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쉬러 오시는 거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한국에 계시는 그런 신부님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본인이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 아니면은 네. 딱히 이렇게 믿진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일도 본인이 이제 예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좀 맞게 되셨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하나 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네네. 요즘에 되게 핫한 드라마예요. 그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걸 보고 제가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오, 예. 거기 이제 민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되게 뭐랄까 애정결핍에 되게 깊은 애정결핍을 갖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 캐릭터가. 네, 근데 네. 그 캐릭터를 보면서 이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당시에 삼촌이 이 아이를 보러 갔을 때에도 좀 특이한 게 가족이 이제 찾아왔던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하고 네. 학교에서 되게 친했던 아이가 애를 맡고 계시는 보호자분하고 같이 찾아와갖고는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구마 의식을 하기 전에 상태를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몸이 그렇죠. 뭐 많이 네. 상해 있다던가.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남한테 이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기보다는 예. 본인이 본인을 더 갉아먹는 그런 케이스였대요. 왜냐면은 일단 이 애의 배경 자체도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우시다가 외할머니, 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쪽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키우시고 그러다가 또 그분들이 이제 상황이 안 돼갖고는 다시 외가 쪽 그 친척들 손에서 자랐는데 네네. 사실 애를 뭐 진짜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애를 데리고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애한테서 뭔가를 얻고자 애를 키웠대요. 그 네네네. 고모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뜯기고 나서는 이제 결국에는 그 집안의 막내였던 그 고모님한테 아이가 맡겨진 거죠. 근데 이제 그 고모님이 아이를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해주지는 물론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에 그 본인 가족들처럼 뭔가 아이한테서 뭔가를 뺏어가고자 애를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래요. 네네. 그냥 안쓰럽기도 하고 해갖고는 이제 본인이 맡아 키우는데 이미 애가 왔을 때부터 상태가 별로 안 좋았대요. 좀 네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뭐 정신과를 데려가도 애가 진료를 받으려는 의지도 없고 해갖고는 그냥 치료를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의지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는데 학교에서 애가 좀 이상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본인을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대요. 그게 뭐냐면 예. 본인이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했대요. 그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일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 본인이 극단적인 그거를- 선택을 하려고요? 아니요 몸을 함부로 하는 일.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학교 다니는 애한테. 근데 이제 그게 퍼지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갖고는 애가 자기를 완전 그냥 자기가 자신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뭐 학교에서 혼잣말을 되게 많이 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계속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갖고는 뭐 약간 좀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뭐 아니야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1인 2역을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네네네. 담임 선생님께서 좀 천주교 쪽 신자이신가 봐요. 그래갖고는 애랑 상담을 해보고 이제 본인이 다니는 천주교에 데려갔다가 그게 천주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담임 교사로서 그 보호자를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네. 이제 삼촌하고 그 소개받은 신부님이 가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애가 뭐 본인 의지도 있더래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 하더래요. 본인이 학교에 다니면서 왜 그런 거를 소문을 냈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걸 얘기했니? 라고 했더니 본인이 기억을 못 하더래요. 본인이 말한 거를. 내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듯한 네.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애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본인 몸을 함부로 하고 뭐랄까요 본인을 자꾸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상황에서 뭔가 사랑을 짓고 갈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핸드폰도 보니까 막 채팅 어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예. 잔뜩 깔려갖고 네. 거기서 좀 안 좋은 일을 막 하는데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막 만나고 이랬나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말을 하기로는 본인 자신이 그러는 거를 알고 있더래요. 네네. 본인이 자꾸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게 안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안 박혀 있더래요. 예. 그리고는 하는 말이 삼촌한테 나도 알고 있다. 왜 아저씨하고 저 신부님이 여기 오셨는지 알고 있다. 네. 네. 나는 그게 뭔지 몰라도 난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지는 게 싫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이렇게 혼자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좀 버텼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오게 된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울을 갖고 오더래요. 거울. 예. 그 손거울 있죠. 예. 손거울을 하나 갖고 오더니 그 삼촌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등을 지고 앉더니 거울로 삼촌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네. 거울을 이렇게 비추면서 그러면서 되게 걸걸한 아저씨,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네. 내가 누군지 왜 궁금하냐고 묻더래요, 삼촌한테. 네. 그게 중요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중요하다.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네들이 만든 거다. 너네들이 이기심이나 너네들의 욕심이 만든 거고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와 있으면서 내가 이 아이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애가 거울을 내리고는 또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 애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 사람이랑 어울리면서 남한테 피해 준 게 없지 않느냐. 본인이 이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는 이유도 뭔가 그런 걸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뭐랄까 약간 좀 공허함이 이렇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네. 이 사람이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그거하고 이 자기가 이렇게 연결이 탁 끊어지는 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근데 이런 경우도 삼촌 되게 많이 봤대요. 네.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저번에 화선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경우에 그냥 강제로 뜯어버리면은 문제가 커진다는 걸 삼촌이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애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구마 의식이 아니라 뭔가 정신과적인 치료가 뭔가 우선 돼야 된다고 삼촌이 판단을 하시고는 이 애를 데리고 우리 누나한테 간 거예요. 큰 누나한테. 아, 그러면 네. 이제 그 여성분은 말 그대로 구마의식이나 퇴마의식을 했을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정신을 잃거나.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뜯어버리면은 애가 못 버틴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애가 네. 버틸 수가 없다고. 본인 의지로 계속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마 의식 자체도 뭐 안 될 뿐더러 얘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쵸. 그거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정신과적인 치료가 우선 돼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분께 잘 설명을 드리고 애한테 갔대요. 애를 데리고 이제 누나한테 갔대요. 그래서 누나 이 이유 이야기는 제가 오늘 누나한테 따로 물어봤거든요. 예, 예. 누나가 뭐 많이 얘기는 안 해주세요. 왜냐면 어쨌든 환자 기록이니까 많이 안 해주시고. 그래도 특이했던 상황, 네. 이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누나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누나, 큰 누나 같은 경우는 그냥 정신과 의사고요, 지금. 네네네. 네, 정신과 의사고 개인 병원에서 차려고 일을 하고 계세요. 대학병원은 레지던트 생활 끝나자마자 나오셨고. 네네네. 지금 대학 개인 병원에 계시고, 빙의 환자들을 좀 많이 다루세요. 오, 예. 네, 빙의 환자들을 뭔가 정신과적인 소견으로 많이 다루시는 분이시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누나한테 데려가셨는데 누나는 좀 특이했대요. 자기가 좀 네. 처음 보는 유형이었대요. 왜냐면은 상담을 한 2주간 나눴대요. 네네. 근데 이제 누나가 그 심리 상담도 수련을 따로 받아갖고 심리 상담도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 먼저 해야 될 거란 판단을 해서 하는데 좀 특이했던 점이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냥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30분간 상담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30분 동안 누나만 얘기를 했대요. 그냥 계속 2주 가까이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물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뭔가 애가 마음을 좀 열어야지 뭐 약물 치료를 할 텐데 네. 약물 치료는 가능하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는 그 애를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넘어가려고 자기 아는 선배한테 이제 데리고 가려고 치료를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쉬는 타이밍에 그냥 애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부모님 난리 나고 그 보호자분들도 좀 난리가 난 거죠. 예, 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애가 잡힌 곳이 근처 모텔이었어요. 거기서 또 그 짓을 하다가 잡힌 거예요. 아, 숙박업소에서? 네, 숙박업소에서 그 짓을 예. 하다가 잡혔는데 보니까 이 애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주변에 뭐 이런 업소 같은데 이렇게 끼고서 일을 하는 애였던 것 같은데 경찰한테 말하기를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애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처벌이 안 될 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진행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서는 애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잡혀갖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신부님께서 어차피 구마 의식은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나는 하겠다. 네. 그래서 삼촌이 좀 충돌이 있었대요. 이미 정신과를 갔던 아이고 너네들 원칙상 정신과 갔다 온 애들 구마의식 할 권리도 없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구마의식을 집전을 할 건데 이제 신부님이 아니 지금 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건데 본인도 이 일 엄청 오래 하시면서 많은 상황 겪으시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충돌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신부님한테 말을 했대요. 내가 구마의식 하는 거를 진짜 수도 없이 봤는데 저런 애들 함부로 했다가 너 저 애 책임질 수 있어? 너가
너가 뭐 저애 평생 데리고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렇지. 그때 책임감이 있어야지. 근데 그 신부님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네. 사람은 그냥 그 몸 안에 있는 불경스러운 걸 빼고 싶은 거예요. 예. 본인의 업이니까 그게. 본인의 업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려고 하고, 삼촌은 하지 마라. 먼저 할 게 있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그분이, 삼촌이 이제 그 애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 애를 그냥 잡아두지 않고, 그 애가 어딜 가나, 밤마다 어딜 가고, 하나 이렇게 따라다니셨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포기하시려 했대요, 솔직한 말로. 자기도 너무 이전에 겪은 일들도 많고 하니까 지쳐갖고는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애가 계속 생각이 나갖고는 이제 따라 나가셨나봐요. 나가셨는데, 애가 웬 PC방 건물 골목 그 주차장 쪽에 앉아갖고는 이렇게 흡변을 하면서 혼잣말을 하더래요. 예. 혼잣말 하는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본인이 나는 이래 해서 저 사람들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일어나서는 그 애가 앉아있던 방향 반대편으로 가서는 막 할아버지 목소리 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만약에 너가 힘들면 내가 나갈 거야. 아닌데 만약에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저것들 다 쫓아내줄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잣말을 하더래요. 계속. 예. 그리고 나서 삼촌이 애를 그 상태로 두고 그 손거울 있잖아요. 예. 손거울을 가지러 가셨대요. 그 애가 손거울 보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갖고는 그 손거울을 가지러 가셨는데, 네. 그 손거울을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방에. 애 방에 없어갖고는 막 장롱도 열어보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다 뒤져보는데, 뭐랄까요. 애 장롱 막 구석에 뭐 이렇게 공간이 있었나봐요. 근데 네. 거기를 열어보니까 그게 아직도 삼촌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양밥 같은 걸 발견을 했나봐요. 거기서. 그러니까 양밥이 아니라 네. 양밥 같은 거. 그러니까 좀 근데 처음 보는 유형이었대요. 그것도 그냥 예. 인형으로 돼 있었는데 뭐 인형 뭐 이렇게 안에 뭐 이것저것 뭐 들어가 있었나봐요. 그게 네. 뭔지는 자세하게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네.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손거울을 발견을 하셨는데, 이제 그 손거울을 삼촌이 가지고 가셨나봐요. 네네. 그때 제 기억에는 삼촌이 되게 막, 아침만 일어나면 안색이 안 좋으셨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손거울을 가지고 오신 뒤부터 계속 악몽을 꾸시고 가위를 눌리는데, 되게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예. 정정하게 걸어오셔갖고는 삼촌 배에다가 발을 올리고는 내 거울 가져오라고. 눈이 시뻘개져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반복적으로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뭔진 몰라도 거울이랑 연관이 있는 거구나. 이 네. 거울하고는 뭔가 연관이 있구나. 라고 이제 좀 뭔가 실마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려는 찰나에 일이 터졌어요. 예. 그 신부님이 애 방에다가 CCTV 같은 걸 설치해 놓고서 그 애 침대 밑에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잔뜩 깔아놓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판단을 해갖고는 그냥 구마의식을 해버린 거예요. 삼촌한테 말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삼촌은 이제 본인이 뭔가 풀어가려는 찰나에 일이 터져버렸으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서는 가셨대요. 네네. 집에 가셨는데 이미 하고 있더래요. 그 구마 의식을. 예. 근데 들어가서 느꼈던 게 애가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딱 삼촌을 보더니 삼촌이 웃더래요. 웃으면서 삼촌한테 말하기를 니하고 나를 죽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네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 그렇게 말을 하고는 구마 의식을 삼촌이 막 멈추라고 했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으라고. 이미 예. 그 주교님한테 허락 받고 왔다. 당신이 뭔데 막냐? 당신이 뭐 주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냐?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치. 만약에 예. 내가 이거 구마 의식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그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근데 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순서가 아니다.
어떡해요. 뭐 주교한테 뭐 허락도 받고 뭐 다 했다는데. 그러니까 네. 그냥 가만히 계셨대요. 그리고는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거기서 영상 켜고 녹음 켜고 다 켜놓고는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예. 기다리시면서 하는 걸 보는데 좀 특이한 게 반응을 안 하더래요. 그냥. 근데 이런 경우는 딱 그냥 하나밖에 없대요. 네. 이 애가 완전히 먹혔거나 아니면은 이 애가 이 악마라는 거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여 갖고는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계속 하는데 뭐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막 웃더래요.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 하면은 막 웃더래요. 그냥 웃으면서 막 니네는 니네가 만든 신이 너네가 그 신을 닮았다 생각하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웃더래요. 그냥. 오, 악마구만. 예. 근데 더 특이한 거는 그 아이가 뭐 여태까지 뭐 말했던 그런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라 그 아이의 뭐 목소리로 막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너네들이라고. 너네 인간들이 그런 건데 왜 이제 와갖고 뭔가를 하려 하냐. 오. 뭔가 웃기지 않냐. 막 하다가 그분이 이제 성수를 갖고 애 머리에다가 막 하는데 애가 지지 않겠다는 듯이 막 그 신부님을 노려보더래요. 그냥 계속 예, 예. 막 노려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때부터 막 이러고 막 인간을 사랑하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좀 특이했던 거죠. 그 애, 뭐 악마가 뭐 거부하는 건 둘째치고 이 애 자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하는 것 자체를. 예. 그러니까 헛짓하고 있다고 봤대요. 삼촌은. 헛짓하고 있네. 이거 딱 봐도 헛짓이다. 체력만 낭비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신부님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애가 삼촌한테 거울 달라고 하더래요. 거울. 예. 거울, 내 거울 달라고. 내 거울 달라고 하니까 삼촌이 줬대요. 거울. 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대요. 오. 그랬더니 배 위에 올렸더니 애가 이거 좀 풀어달라고 하더래요. 어차피 나 아무 짓도 안 할 거라고. 그 사람도 저기 구석에서 그냥 웃으면서 보고 있다고. 아무 짓도 안 할 거라고. 풀어달라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풀었대요. 예. 풀었더니 애가 거울을 잡고는 또 앉아갖고 뒤를 보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삼촌이 이때 이 신부님도 이 얘기를 듣고 구마우식 안 했대요. 그냥. 와, 그냥 삼촌 의견에 따르겠다고 얘기했나 보네요. 그 사건 때문에. 아니요, 삼촌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이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대요. 예. 뭔 말이냐면은 그 또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너네가 원하면은 내가 나가겠다. 너네가 뭐 진짜 나를 이 몸에서 빼고 싶어 하면은 나가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악마냐 니네가 악마냐. 내가 이 아이 몸에서 나가면은 너네가 악마가 될까? 아니면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던 내가 악마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에서 내가 나가면은 이 아이는 뭐 진짜 한 달도 못 죽겠죠. 가서 네. 잘못될 거다. 근데 근데 내가 이 아이 몸에 있으면은 이 아이는 나라와 함께 살아갈 거다. 근데 예. 너희들 신념이라는 거에 이끌려서 이 아이 몸에서 나를 빠져나가게 한다면은 이 아이한테 내가 악마일까 너가 악마일까 하면서 예.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웃더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신부님도 오신 거죠. 그 신부님도. 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예. 그리고 삼촌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못 봤대요. 완전 극단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해버리면은 여기서 이걸 빼면은 진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평생을 고통받다가 이 아이한테 우리는 결국 악마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냥 구마의식을 접었대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짜 완전 교활한 거거든요. 진짜네. 예. 이게 해봐 하면 위로 네. 간다잉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계속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몸 안에 빙의를 받아들인 그 사람 자체가
좀 나아져야 돼요. 그 본인의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애 같은 경우는 그게 없던 거예요. 완전 그냥. 그러니까 이 애한테 가장 필요했던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악마든 뭐든 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이게 그 아이 몸에서 그 사랑을 충족시켜주면서 본인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계속. 네. 애를 데리고. 음. 그리고 애가 뭐 힘들어하면은 옆에서 누가 달래줘요? 뭐 고모가 달래줘요? 아니면 친구들이 달래줘요? 본인이 그렇죠. 옆에서 달래주면서 애하고 완전 공조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삼촌 같은 경우에는 이 애를 데리고 뭐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주면서 좀 길게 상황을 보자 네. 했대요. 이 아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양마라는 게 이 아이 몸을 뭐 완전히 갖고자 뭐 욕심을 낼 것 같진 않았대요. 그냥 네네네. 딱 봐도 그냥 뭔가 저렇게 반반 하면서 그냥 살아갈 것 같았는데 어쨌든 몸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혹은 뭐 악마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막 이렇게 산 사람 곁에 있으면은 안 되죠. 산 사람 몸이 되게 안 좋아진대요. 그냥 네. 옆에만 있어도. 근데 이제 1년도 안 돼서 아이는 성인이 되고 잠적을 했대요. 그냥 잠적을 했대요? 네네. 1년 네. 좀 지나갔고, 아무튼 성인이 되기 직전이랬나 되고 나서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잠적했대요. 예. 집 나가갖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디서 잘못되면은 나라가 좁으니까 분명히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을 텐데, 네. 아직도 이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딱히 이유 얘기를 안 해주신 거 보면 아직도 못 찾나 봐요. 이 여자라는 사람. 그럼 결말이 나지 않은 이야기네요,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았죠. 밝힐 수도 없었대요. 그 거울이 뭔지, 예. 애가 이 인형에 한 짓은 누가 한 건지, 혹은 어디서 온 건지도 밝혀지를 못했고, 그냥 확실한 거는, 애 몸에 씌었던 게 애를 완전히 장악하기보다는 애와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는 맞대요. 본인이 받아들여서. 되게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삼촌도. 그러니까 악마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네. 본인 자기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그렇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늙었던 어떤 악마? 그 존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네, 삼촌은 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무속인분한테 네. 데려갔으면은 뭔가 해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시기로는. 근데 이제 그래요? 당시 그 신분이, 네, 그러니까 삼촌도 뭔가 그 양밥 같은 걸 봤을 때도 뭔가 이국적이기보다 한국적인 양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 아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던 것도 아니고 분명 한국 내에서 뭔가에 씌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신부님보다는 내가 무속 쪽 종사하시는 분한테 데려갔으면 좀 상황이 나아졌을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당시엔 너무 그 신부님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셨고, 거기서 아마 데려간다 했으면 난리도 나셨을 거예요. 그 신부님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요. 못 데려가신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랬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네네. 어떤 사람의 그 감정의 그 중심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네.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안 겪으려면. 네. 지금 이야기 항상 나온 거는요, 대부분 자기 중심이 없었고, 그리고 상처가 많으신 네. 분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호랭이님께서 다음 또 이런 또 비슷한 사건이 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네, 좀 짧은데. 빨리 가볼게요. 네네네. 빨리 가볼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일본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일본. 2000년도 초반에 일어났대요. 예. 빨간 마스크 아시죠? 좀 이야기는 좀 골 때리는데. 알죠. 나 이뻐? 그거? 네. 예. 빨간 마스크 한창 일본에서 재유행을 할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이제 네.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일본에 있는 그 빨간 마스크 괴담 때문에 좀 그 얘기만 들었는데 애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예. 빨간 마스크에 대한 그 공포감이 되게 쩔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애가 뭔 짓을 하냐면은 그 빨간 마스크한테 맨날 기도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진짜 빨간 마스크한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어린 아이니까 막 상상력이 풍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 딴에서는 본인이 이 빨간 마스크라는 존재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 나한테는 안 나타날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그 근처에 있는 신사 있죠. 신사. 일본 아, 신사. 예.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애가 뭐 목소리를 들었대요. 거기서 밥을 달라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산 안에다가 밥을 놔달라. 예.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는 진짜 빨간 마스크란 그 분이 뭐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는 뭐 안전하다. 막 이러면서 그 애가 일주일에 한 3-4번을 밤에 산에 올라오는 그 산 구석탱이 뭐 이런 아무 데다가 그 밥 같은 거 있잖아요. 밥하고 뭐 예. 이런 거를 놓고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그게 문제가 된 건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뭔가 뭐 잡귀신이 씌이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의 두려움이 아이를 완전히 잡아삼킨 거예요. 아, 예. 나중에는 그 애가 막 기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막 환청이 들렸나 봐요. 뭐 아이를 해해라. 뭐 지나가던 뭐 아이를 해해라 하는 그 초등학교짜리가 그 뭐 돌멩이 같은 걸 주워갖고 막 아이를 해하고. 어이구. 그러니까 애한테 물어보니까 애는 뭐 목소리가 들려서 자기한테 하라고 시켰다. 근데 자기가 그거 안 하면 빨간 마스크가 잡아갈 것 같아서 했다. 약간 되게 순수한 발상이 한 건데 애 자체는 완전히 이제 두려움에 쩐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상력이 너무 커다 보니까 쩔어갖고는 그런 짓을 했는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체화가 된 거예요. 감정이 실체화가 된 거예요. 네. 사념이라고 하나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그 목소리나 그렇죠. 그 네. 본인 눈에 보였대요. 그 빨간색 마스크를 쓴 여자가 보였는데 그게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는 그게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쑥불쑥 그런 뭐 환상이 나타나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믿음을 계속 그 허상한테 실어준 거예요. 계속.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런 사념, 허상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잡을 삼키고는 애가 진짜 빙의된 환자처럼 진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집에서 난동을 예, 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촌하고 뭐 일본에 계신 어떤 뭐 법사님, 그러니까 그 딴 분하고 이렇게 가서 보셨는데 이 아이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극도로 두려움에 쩔어갖고는 애가 만약에 이 빨간 마스크란 존재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자기한테 뭔가 해를 끼칠 것 같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이기 때문에 네. 애가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 본인 눈에 보이는 그 허상 자체를. 그래서 이 아이도 뭐 치료가 안 됐는데 다행히 이 아이는 이제 어리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했대요. 네. 계속 하니까 이제 애 자체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때 내가 뭔가 좀 어려갖고는 뭐 그런 공포감을 쩔어서 그런 거구나 인지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가 돼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딱히 뭐 그런 의식을 안 해도 나아지게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렸을 적에 막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왜 저런 걸로 저런 트라우마가 생기지라고 싶은 것들도 커서도 그 트라우마가 안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적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거, 뭐 고양이가 자기를 물었는데 솔직히 고양이가 인간을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생물이잖아요. 그거 뭐 그렇죠. 호랑이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공격을 당해서 크게 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은 커서도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맞아요. 그 저 조그만한 고양이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아는데도.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나 뭐 어렸을 적에 갖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이 되게 빙의 환자도 은근히 많대요. 왜냐면은 예. 순수하니까 애들이 모르잖아요, 뭐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진짜 뭐 빨간 마스크랑 되게 말도 안 되는 괴담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도 나중에 보니까 잡기도 되게 많이 꼬였대요.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 자체가 대장 귀신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잡기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막 본인들 악마 씌이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악마 씌이면은
주변에 있는 잡기들이 막 다 온대요. 그 악마한테. 예. 그래갖고는 약간 악마가 그 잡기들을 끌어모으는 이유가 본인의 그 힘을 어떻게 증폭시키는 그런 촉매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일반 것 같아요. 인간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인데 네. 되게 저는 이 얘기가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되게 현실 공포거든요. 사람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안 좋은 일 겪고 상처가 되는 일을 겪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잘 극복을 못하면은 진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뭐 진짜 뭐 빙의가 걸리는 게 아니더라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맞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사실은 이거를 믿거나 말거나는 본인들의 판단이지만 뭐 네. 재미로 그냥 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분명히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그죠? 네, 제가 뭐 얘기를 좀 못해갖고 얘기가 좀 허황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직접 그 종교학자 삼천분의 실화를 들으신 거를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거니까 뭐 조금은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삼천분이 거짓말 치신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이 삼촌이라는 사람 자체도 영화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 인물이 아니라 그냥 진짜 되게 일반 사람들이 겪기 힘든 일을 그러게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삼촌이 좀 이런 종교인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종교인 분들이 늘 그러더래요. 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돕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외국의 네네. 점성술사분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그러더래요. 그냥 본인 팔자 자체가 남들한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팔자고 한번 너가 이 일에 발을 들인 이상 아마 너가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너를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예.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럴 것 이런 일을 같아요. 겪고 그리고 웃긴 게 삼촌은 이런 일을 안 하시면은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네네. 계속 뭔가 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이런 일을 좀 신경을 끄거나 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대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오늘 호랭이님께서 악마를 받아들이게 되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또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 참여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호랭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우위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시카고에서 사촌 분의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 집에서 묵으면서 목격을 하셨고 또 이상 현상들도 분명히 겪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시더냐? 네, 하우이들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시카고 네. 사촌분 집에서 실제로 겪으신 본인의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야, 또 어떤 걸 보셨길래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사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촌들이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 온 걸 듣고 이제 놀러 와라 해서 여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첫날 도착한 날부터 제가 떠나는 날까지 있었던 기이한 현상 그리고 정확하게 눈으로 실제로 본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경험담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목격하셨는지 바로 한번 리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갑시다.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그 미국에 사촌이 살고 있어서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촌분들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왔다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여름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12년 전 일이라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인데 네. 여름방학이 길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하고 놀러 갔어요. 네. 시카고에서 변두리에 조용한 저택가가 있는데 샴버그라는 동네예요. 네. 샴버그라는 동네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격하게 환영을 해주셨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밤에 한 10시쯤에 이제 다들 취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저희 그 고모부 그리고 사촌들도 다 이제 개신교 쪽이라서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다 같이 일찍 자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 가족은 또 신기하게 너무 신기한 건 아니지만 네. 이 가족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밤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또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다가 기도를 한번 하고 이제 들어가서 각자 방에서 자요.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다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거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예. 엄청 덥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인데도 너무 더워서 분명히 저는 땀을 흘리면서 들어간 걸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추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온 전체 분위기가 집안이. 네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제가 기도 중간에 웬만하면은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을 텐데 너무 추워서 할 수 없이 제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을 뿌리치고 옆에 있었던 담요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두른 다음에 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름이 끼쳤어요. 오. 너무 에어컨을 이렇게까지 굳이 틀어야 되나라는 생각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고모 죄송한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무 추워요. 그랬더니 맞다 에어컨 잠시만 가셔가지고 하위디라 나 킨 적이 없는데 꺼져 있어. 왜 이렇게 많이 추워? 뭐 혹시 몸이 아픈 거 아니야? 나 몸이 아플 리가 없는데요. 제가 쌩쌩한데 기분 좋게 왔는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끝나고 또 온도가 살짝 이제 다시 올라오길래 내가 이상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각자 취침을 하기로 했어요. 예. 이제 집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실이 있으면은 거실 옆에 쭉 이렇게 통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쭉 가면은 뒤쪽에 이제 방들이 따다다다가 있어요. 4-5개가 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나오면 다시 거실이고 한 대략적으로 거실에서 방까지 대략 한 20m 정도 돼요. 꽤 큰 집이에요. 예. 그 정도가 되는데 가장 끝방이 이제 사촌 누나 방인데 저보고 거기서 자라고 하고 사촌 누나는 거실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고맙다고 이제 손님으로 왔으니까 또 이렇게 선심을 베풀어 주시네 하고 이제 방에 가서 잤는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잠에 들었어요. 잠에 네. 들고 이제 비행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가위 눌리신 분들은 다들 비슷할 경험을 하셨겠지만 누가 짓누르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오? 계속 이제 가슴 쪽을 심하게 짓눌러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가위를 그렇게까지 제대로 눌린 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가위라는 게 판단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거나 아프거나 뭐 정신이 없거나 땀을 흘리거나 하는 경험은 없었는데 그때가 제대로 된 처음이어가지고 네네. 이게 가위인가 아니면 아닌가라는 순간 헷갈리는 그런 감정이 들었었어요. 네. 아무튼 몸은 움직여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슴은 계속 누군가의 가슴팍을 누르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숨쉬기는 힘들고 그래서 예.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겠다는데 주기도문도 안 나오고 뭐 웬만한 뭐 발가락부터 손가락 막 움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몸 전체가 마비가 온 상태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네. 제가 입은 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그랬어요. 누나, 사촌 누나를 불렀어요. 누나, 왜냐면 거실이 있기 때문에. 네. 누나 했는데, 이제, 문이, 제가 이렇게, 제 머리 쪽이 있는데 바로 앞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네. 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로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거실이 다 훤히 보여요. TV, 그리고 이제 소파까지 보이는데,
제가 누나 살려줘, 누나 그랬거든요. 네네. 이제 누군가가 달려오는 거여서, 아, 누나가 나 이제 도와주러 온다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누나가 막 이렇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막 뛰어오는 게 들리더니 문을 콱 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살았다 했는데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아무도 없지? 잠깐만.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누나 했는데, 거실에, TV랑 소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TV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누군가 이제 검은 물체로 보였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밤이니까, 저게 누나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좀 덩치가 있는, 체구가 있는 그 검은 존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머니들 보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실 때 있잖아요.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 옆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안 무서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누나일 수도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그리고 이제 TV는 이제 환하게 켜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얀 빛이 보이는 거죠. 하얀 예, 빛이 예. 이제 TV에서 나오는 게 보이고, 제 TV에서 뭘 방송하는지는 못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검은 물체가 이제 그 시야를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와, 갔다 거리고 제가, 잠깐만, 저 누나 왜 저래? 나 지금 살려달라고 했는데, 누나인데 이제 누나가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이제 사촌들이. 예. 그래서 영어로 어쩔 수 없이 Hey, come here, help me 막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예. 네, 그랬더니 옆으로 갔다 거리더니 여기서 이제 저는 소름이 너무 끼친 게 계속 움직이는데 서서히 화면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더 빨리. 오, 예. 아, 잠깐만,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건가 보다. 이제 하도 이제 귀신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여기서까지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서럽고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한 번 더 불러봤어요. 누군가는 일어나겠지. 근데 저 혹시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고모부, 누구야, 사촌 누나 다 불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방이 있으면 옆에 또 방 있고, 옆에 또 방이 있고, 그 통로에 보면은 방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사촌 동생도 살고, 사촌도 살고, 거기에 방에서 자고, 사촌 누나 또 한 명도 거기서 자고 하는데, 다 이제 문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이제 다들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놀래가지고 일어난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다 열길래, 드디어 이제 살았다 했는데 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뭐지? 그러더니 문이 갑자기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하길래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가위다. 이거는 빼박이다. 어쩔 수 없다. 나는 가위 눌렸다. 그러면 이제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움직여보자 해서 입은 살아있으니까 네. 그냥 별의별 수를 다 써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바로 뻗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튼 뻗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부엌에 고모랑 누나들 2명, 사촌 동생 총 4명이 이렇게 다 같이 있길래 가가지고 저 일어났어 했더니 빨리 와서 아침 먹어.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먹는데 고모는 나이가 이제 서른이 돼서야 미국에 가셔서 고모부를 만나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네. 영어를 잘 못하시는 상황이라 제가 혹시나 고모가 걱정하실까봐 그냥 영어로 사촌들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누나들 혹시 미안한데 내가 어제 그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쳤는데 왜 방문만 열고 아무도 안 나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되게 태연하게 What did you say? No. 그러니까 너 부른 적 없어. 막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얼굴 봐달라고 심각하다고 나 지금 너무 무섭다고 네. 그러지 마. Come on. It's okay. 막 너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 예.
그래,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겠지. 솔직히 귀신 경험을 안 해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더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내가 참자 하고 예. 그냥 가만히 넘어가려는데 고모가 자리를 비우시자마자 바로 그 둘째 누나가 저를 한번 보더니 되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한번 보고 이제 자기 큰언니인 첫째 누나, 첫째 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냥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알고 있었구나. 예. 네, 그래서 이런 뭐지 이 인간들? 그래가지고 다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사실은 본인들도 그런 거를 맨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경험을 많이 했대요. 예를 들어서 예. 둘째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밝은 대낮에 혼자서 집에서 그냥 책을 보고 있는데 침대에 올라가서 이제 침대 등에 기대고 침대 프레임에 기대고 그냥 책을 보고 있는데 누가 누나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밀어가지고 누나가 떨어진 거예요. 침대에서. 예, 예. 물론 침대가 바닥에서 높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칠 일은 없었지만 누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졸아서 떨어진 거면 이해를 하고 뭐 아니면 누군가가 실제로 사람이 와서 밀 거면은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아무도 없는데 나를 밀었다라는 것 자체가 무섭고 네.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출근하거나 대학교 가 있어가지고 집에 없는 사이에 혼자 이제 중학교 때 집에 와가지고 TV 보면서 앉아가지고 뭐 먹고 있는데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던가 피아노가 혼자서 이제 이게 자동으로 쳐지는 것처럼 전자도 네. 아닌데 혹은 오르골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되게 희귀한 경험을 많이 했대요. 심지어 고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에 사시는데 위에서 쿵쿵쿵 이제 뭐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면은 분명히 누가 있다라는 뜻인데 다들 이제 여름 성경 학교니 대학교니 다 보내고 집에 유독 혼자 있을 때만 위에서 2층에서 누가 문을 부시고 들어온 거 이제 도둑이 든 것처럼 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와. 실제로 이제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뭐 시카고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의 제재가 따로 있지 않은 한은 이제 라이센스가 있으면 면허증 있으면은 총을 소지할 수가 있어서 이제 고모 사촌 누나도 다 총이 있어요. 물론 한 네네. 개밖에 없지만 이제 금고에 넣어놓고 그걸 항상 꺼내서 혹시나 해서 들고 다니신대 집안에. 그런데 확인을 하면 아무도 없고 이제 그러한 희귀한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한두 명이 경험한 게 아니라 근데 다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는 적응이 돼서 무시를 하려고 하는 딱 시점에서 제가 경험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첫날부터 경험을 한 거 보고 너무 놀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알려주는 게 맞다 싶어서 알려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집에서 자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솔직히 둘째 날부터 자는 것도 두렵고 힘들고 좀 싫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한 3박 4일, 5일 기준으로 간 거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참자 해서 우선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교회를 갔다 와서 저녁쯤에 네. 제가 이제 방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를 잠깐 하면서 이제 이메일 체크하고 수강 신청할 거 수강 신청하고 이제 나와서 거실로 가서 이제 앉았어요. 근데 거실에 누나가 이제 첫째 누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첫째 누나가 야 일로 와서 같이 앉아서 TV 보자. 왜 이렇게 바빠 혼자서 놀러 왔는데 아니야 그냥 뭐 수강 신청할 게 있어서 그랬더니 그래? 잠깐만 여기 있어봐. 나 뭐 좀 먹을 거 좀 가져올게 부엌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먹고 싶은 거 없는데. 먹고 싶은 거 없어? 응 없다고.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서 아니 뭘 몇 번을 얘기해. 나 없다고. 그랬더니 진짜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서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도대체.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약간 이상한 뭐라 해야 돼 환상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 집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너 먹고 싶은 거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부엌에 갔다 오기로 한 누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안 와? 그래서 누나 뭐 도와줄 거 없어? 뭘 이렇게 바리바리 가져오는 건 아니겠지? 하고 이제
부엌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나가 잠시 자리를 비웠나 보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다시 이제 그 거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치 이제 고모랑 큰 누나랑 이제 그 작은 누나랑 같이 막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위디라 우리 왔어. 잠깐 기다렸었지? 미안해. 잠깐 장 보고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첫째 누나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방금까지 부엌에서 뭐 가져온다 했잖아 했더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러는 거야. 와, 소름 돋는다.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를 작정하고 이게 몰카인가? 오랜만에 살면서 처음으로 사촌을 본다고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지금 장난치는 건가? 서프라이즈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진짜 몰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아무튼 없었다니까 그지 같네 기분.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같이 해 먹어요 해가지고 그때 뭐 부침개도 먹고 같이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첫째 누나, 둘째 누나는 이미 직장인이어서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출근을 한 상태고, 고모도 아침 일찍 출근하시기 때문에 출근한 상태고, 이제 셋째랑 넷째 같은 경우에는 친구네 집에 가서 놀러 가서 나중에 온다 그래가지고 없었던 상태였어요. 저는 네. 밤에 자고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아하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도 없나 보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제 저대로 나름 시간을 보냈죠. 거실에서 TV도 보고 뭐 주방에 가서 뭐도 해 먹고 한 다음에 오후 한 3시 반쯤이에요. 보통 고모가 그 시간대 돌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차고에 이제 차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드드드득 해가지고 이제 열리는 게 들리고 고모 차가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있었던 그 첫째 누나 방은 이제 방에 있는 창문에서는 집 앞 마당서부터 거리 그리고 그 차고까지 다 보여요. 바로 밑에라. 그래서 고모 들어오셨네? 인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고모가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길래 제가 빨리 달려가서 오셨어요? 했는데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바로 방으로. 못 들으셨나 보다. 아무튼 저는 다시 방에 와서 컴퓨터 좀 하고 있다가 근데 고모가 다시 이제 2층에 올라오셔서 주방으로 가시는 길에 하위들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고모 왔어. 고모 저 괜찮아요. 생각은 없어요. 아침 늦게 좀 잘 챙겨 먹어서 괜찮을 것 같더니 그래? 그러면 오늘 저녁 준비 좀 하고 있을게. 기다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대화 이 내용은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그냥 컴퓨터 하고 있으면서 얘기하실 때 마치 엄마한테 대꾸하듯이 이제 자기 방에서 엄마한테 대꾸하듯이 안 보고 얘기하는 애처럼 저도 이제 그냥 컴퓨터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직접 가가지고 고모랑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모가 실제적으로 2층에 올라온 거는 소리만 들은 거죠. 예. 말소리랑. 부엌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하시고 뭐 후라이팬 두들기는 소리서부터 뭐 칼 쓰시는 소리 다 들려서 저 한동안 있다가 그래 멀리서 왔는데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은 고모한테 죄송하니까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고모 막 뛰어갔어요. 고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갔는데 부엌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이거 뭐. 네, 1층에 내려가셨나 보다. 그래서 1층 가가지고 고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뭐 일을 잘하셨어요? 회사에서 아무 일 없어요? 근데 1층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차고에 갔는데 차고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차가 없었어요. 문제는 고모가 타고 다니는 차가 없었어요. 예. 어디 가셨나 보다. 오케이 거기까지 어디 가셨나 보다. 더 이상 무서워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셨나 보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방에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또 뭐라 그러지? 이제 고모 차 소리가 들리더니 고모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네. 어디 갔다 오셨나 보네. 그런데 고모가 갑자기 이제 차를 주차를 하시고 현관문 여시더니 하위디라 고모 왔어.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이러시는 거예요. 태연하게. 그래서 이번엔 나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직접 나가서
얼굴을 뵙고, 고모,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까 부엌에 가셔가지고 뭐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고모 얼굴이 사색이 되신 거예요, 순간. 그럴 수밖에 없지. 예. 고모, 방금 왔는데? 하위디라. 그러니까, 고모도 알고 있으니까, 하위디라. 아무 일 없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너가 본 거 아무것도 아닐 거야.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진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괜히 제가 무서워할까봐. 예. 그래서 제 고모한테 손 붙잡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고모, 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고, 고모는 나를 모르겠지만, 저 보는 사람인데 나름,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첫날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는, 나도 알아요. 고모 걱정하지 말아야 돼. 고모가 너무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멀리 내 조카가 왔는데 이런 집안 모습을 보여줘서 아니 그럼 본인 잘못이 아니지 집이 이상한 거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대화를 하고 넘어갔어요. 네네. 그리고 한 저녁 8시쯤이나 이제 누나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진도 빠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근데 누나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나 오늘도 이상한 걸 본 것 같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그냥 서로 같이 그 거실에서 자는 게 어때?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예. 무서우니까. 근데 정말 쿨하게 okay, of course, yeah, it's okay.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여서 아니 이 사람들은 여자 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약간 보이시한 누나들이구나. 예. 강하구나 생각보다. 예, 진짜 예. 오케이 하고 그날 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거실에서 잤는데 네. 분명히 제가 거실에서 자다가 밤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제 방이 아니라 이제 누나 방에다가 제가 그 핸드폰을 두고 와가지고 가지러 가려고 딱 일어섰는데 그 제 방 문 앞에 어제 그러니까 그 전전날에 봤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추정되는 그 형체가 또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은 형체? 예, 예. 그래서 에이, 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자다 일어나서 이상을 보는 거고요. 걱정하지 마. 그냥 가자.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가갔어요. 근데 예. 걔도 그 존재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걸 말로 표현하자기 너무 웃긴데 다가가다가 저도 모르게 다시 뒷걸음질 쳤어요. 무서우니까. 예. 뒷걸음질 쳤는데 갑자기 뒤에 누군가랑 부딪힌 거예요. 뭐지? 하고 놀래서 딱 뒤돌아봤는데 고모가 그냥 가만히 저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왜 소름 돋냐. 예. 상상돼. 네. 멀뚱멀뚱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모 저거 봤어요? 고모, 근데 잠깐 고모 여기서 뭐해요? 고모 저거 봤어요? 했더니 하위들아 고모 방에 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뭔 일이래? 고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얘기해봐 했더니 아니야 내려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좀 단호하게. 네, 그래서 그래서 내려갔는데 제가 실제로는 고모 방에 내려가 있지 않고 계단 내려가는 쪽에서 그냥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쪽에서 이제 살짝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도 도와야 되니까. 예. 근데 고모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서 있더니 도대체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괴롭혀야만 되는 거야. 당장 나가줘. 이제 너네들 상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막 뭐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도 깨고 누나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고모한테 Mom, what's wrong? Oh my God. 막 엄마 그만해. 왜 이래? 빨리 들어가서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면서도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온 거를 토대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냥 무섭다라기보다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제가 그냥 바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서 고모를 보고 고모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고모가 정말 그냥 사색이던 얼굴을 저를 보시더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방으로. 예. 그래서
누나들한테 누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그때 누나가 모르겠어 나도 나 저런 모습 처음 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다 해서 당연히 잠은 안 오고 한 1시간 정도를 그냥 뭐 이런 그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쓸데없는 얘기로 이어지면서 그냥 야 다시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다시 잤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고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모가 출근하시기 전에 제가 고모를 발에다 드리면서 이제 정문까지 발에다 드리면서 고모 오늘은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했더니 괜찮아. 그래서 고모 피곤하잖아요. 어젯밤도 일도 그렇고 마음이 안 좋아요 했더니 어젯밤 일? 무슨 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네, 그래서 고모가 무슨 일? 해서 뭐가 이상한 고모 어제 저희 2층에 올라오시지 않았었더니 아니 고모 어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모 혹시 그러면 sleepwalking이라고 하죠. sleepwalking 자면서 목류병. 거? 목류병 혹시 있었더니 에이 하위디랑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런 거 아니 한 번도 없었어 걱정하지 마. 그냥 알겠어요 하고 바래다 드리고 누나들이 이제 출근할 시간에 아침을 먹고 있길래 출근할 시간에서 아침을 먹길래 누나들은 가서 누나 그거 알아? 고모가 어젯밤 일 기억 안 나신대. 그랬더니 누나들이 뭔 소리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그럼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제 우리 거실에서 잤잖아 했더니 어제 거실에서 잤잖아. 왜? 그랬더니 아니 어제 고모가 올라와서 이상한 눈빛으로 저 형체 귀신을 보더니 막 가라고 하더니 내려갔잖아. 누나들도 봤잖아. 왜 그러냐 했잖아 했더니 에? 뭔 소리야. 너 정신 나갔어? 하위드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심각하게 씌인 건지 니네들이 이상한 건지 이 집이 이상한 건지 한번 두고 보자. 이제 오기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런 말 하면은 이 고모가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시할 텐데 지금은 괜찮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고모랑 고모부랑 별거 중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고모부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고모부도 엄청 쿨하신 분이라서 미국 분이시긴 한데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2세라서 what's up? 그런 거여서 고모부 혹시 이 집에 이사 오셨을 때 무슨 일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했더니 no.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다 해드렸거든요. 무슨 일 있었는지. 그랬더니 네. 맨 처음에 이사 올 때 솔직히 개신교다 보니까 목사님 불러서 한번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자체가 이미 그러셨대요. 아니 이 집은 굳이 왜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굳이? 예, 집값도 좀 싼 편이고 괜찮고 전체적으로 딜이 맞아가지고 들어온 건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집사님 이거 여기 집이 좀 그래요.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모부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확실히 있었나 보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무슨 명탐정 코난처럼 집 주변에 있는 이제 집들서부터 모든 지리적 이런 거를 연관시켜서 다 리서치를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앞집에서, 시옷 이행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해한. 네. 사람을 해였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식인 거였죠. 어머니의 처참한 행동? 예.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뉴스에도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정말 너무 무서운 현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머니가 도망가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그거를 퇴근하시고 발견하신 다음에 경찰을 불러서 사건 처리를 하긴 했는데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이나 시카고 제가 말씀드린 고모부가 사시는 그 근처의 집을 동네를 아시는 분들은 그 집이 어느 집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만큼 그건 다들 유명했구나.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걸 알고 나서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예.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됐고 마지막 이제 날에 밤이 됐는데 그때 마침 제가 멀리서 왔다라는 거를 듣고
그 뭐지? 셋째랑 넷째 막내가 급히 놀러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하루라도 같이 보내려고. 그래서 두 명이 막 이렇게 쪼르르르 올라오길래, 안녕, 처음 보는데 반가워,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녕, 안녕, 반가워 해가지고, 가족이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다 먹고 나서 고모랑 첫째 누나, 둘째 누나는 이제 다 치우러 가고, 저랑 막내만 남아가지고 디저트를 먹으면서 둘이서 식탁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막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막, 물론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뭐 마냥 귀엽진 않았지만 아무튼 즐겁게 대화를 하고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내가 저를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유, 처음 보는 사람이라 신기한가 보다. 그래서 대화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내가, 오빠, 이러는 거예요. 네. 왜? 했더니, 안 되는 한국말로, 그거 알아? 그래서, 뭐? 그랬더니, 오빠는 밥 먹을 때가 제일 맛있게 먹으니까 멋있어 보여. 그래서, 고마워. 너도 되게 맛있게 먹는데 되게 웃겨. 귀여워. 했더니, 하하하하 웃으면서 되게 뭐라 그러지? 깨름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나는 처음 뭐지? 보는데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앉아가지고 너 먹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귀여워 이러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이씨 이런 깨름직한 대화는 뭘까 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오빠 혹시 무서운 거 봤어? 그러는 거야. 네. 봤어. 왜? 그랬더니 오빠 그거 믿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야. 안 믿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괜찮아. 했더니, 오빠는 진짜 믿고 있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Then I'll leave you alone. 혼자 가만히, 냅둘게. 나 잠깐 이거 씻으러 갈게. 그릇 좀. 그래서, 응, 알았어. 하고 이제 앉아서 저는 남은 디저트랑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제 옆에 갑자기 이제 다시 막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했더니, 헤이 오빠, let's go, let's watch movie. 영화 보자고 영화 하는 보자고? 거예요. 오. 응, 그래? 야, 근데 너는 원래 처음 만날 때 그렇게 막 맛있게 먹냐고 멋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What's wrong with you? 너 뭔 얘기야? 너 문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만, 나랑 디저트 먹으면서 앉아서 나보고 너 뭐지?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게 멋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너도 그렇게 멋있는 게 귀엽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오빠 나 그런 말 안 해. yuck 뭐 이러는 거예요. 역? 역이라고 뭐냐면 미국식으로 yuck 하는 거는 기분 더러워 아니면 뭐 우액 이런 역겨워 건가? 이럴 때 맞아요 우액 그랬던 거예요. 오빠 우리가 얼마나 알았다고 내가 오빠한테 막 먹는 모습이 멋있다고 그래? 그거 난 친구한테도 안 해. 그래, 맞아.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네가 그랬다니까 했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제 가족을 다 모아놨어요. 고모 빼고. 네. 나 지금까지 첫째 누나며, 둘째 누나며, 고모며, 막내며 다 이상한 당신들의 현상을 봤다. 내가 이상한 거냐? 나 진짜 울면서 얘기했어. 너무 무섭다고. 예. 그랬더니 갑자기 셋째가 나오더니 이제 셋째가 나와서 셋째가 저랑 유일하게 동갑이에요. 네. 그랬더니 제 갑자기 대화라고 했는데 제 그 뺨을 때리는 거예요. 딱 하고 진짜 세게 때리는 거예요. 예. 너무 놀라서 야, 너 뭔 일이야? 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너무 놀라서 what the heck is wrong with you? 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How will you wake up?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뭐지? 거실에 아무도 없고 대화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랑 셋째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셋째한테 뭐야? 그랬더니 셋째가 야 아까 나랑 막내 동생이랑 도착해가지고 우리 저녁 먹고 나서 너 배부르다고 자러 누우러 갔지. 그리고 나서 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그렇게 마치 누구랑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면은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언제 끝나? 잠깐만.
네, 이제 와, 끝나요. 곧 아니, 끝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 네. 이거, 반복이 되니까. 반복이 된다요? 예. 예, 거의 다 끝나요. 근데 이거 실제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서, 셋째한테 그랬어요. 셋째, 너는 이런 거 알고 있었어? 했더니, 이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내가 다 목격을 했고, 유일하게 내가 제일 잘 알고,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나는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니, 믿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래요. 자기한테는 한 네네네. 번도 귀신이 존재를 밝힌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 그런 걸 경험하니까 자기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사촌이 놀러 왔는데 사촌마저 오자마자 이런 일을 경험해가지고 자기 눈앞에 이런 모습 보이니까 와,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깨우려고 때린 거래요. 네. 그래서 나 이제 여기서 못 자고 나 안 놀러 올 거야 하고 장난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방을 바리바리 챙기고 우여곡절 끝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하나하나 껴안고 울면서 너무나 고마웠고 잠깐이지만 행복했고 다음에 내년에 또 놀러와 또 놀러 올게 아마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에 탔는데 첫째 누나가 저를 데려다 주기로 한 거고 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 조수석에 앉고 그리고 뭐 고모서부터 막내 셋째 둘째 누나까지 다 나와가지고 앞에서 배웅을 하고 이제 차를 딱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한 상태에서 도로로 나간 다음에 이게 쭉 가야 되는데 후진을 하면서 막 인사를 해가지고 갈게요 하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 고모랑 셋째랑 둘째랑 넷째 그러니까 막내가 다 밖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 누나 방이 바로 차고 밑에 그리고 그 앞에 현관문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창문이 보여요. 첫째 누나 방이. 네.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 누나 방에서 누군가가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손 흔들면서. 근데,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가 없어. 그 가족 멤버 구성원이 다 밖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에 있어요. 아, 나 소름 진짜 쫙 돋는다. 이게 천천히. 네. 아,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냥 가면서 제가 첫째 누나한테 그랬어요. 첫째 누나가, 누나, 내가 봤을 때 바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우리도 마침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네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얘기해주고 내년에도 내가 꼭 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낼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뉴욕에 돌아왔고 이야기는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한 매년 여름마다 그때부터는 한 달간, 2달간 그냥 있었어요. 오래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비슷한 경험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영화급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그쵸, 저도 예. 제가 눈으로 경험하고 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미국에서는 처음 경험했던 거라 12년 전 일이지만 너무 놀랬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나라마다 귀신들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의 스타일들도 다 달라서 미국 영화가 왜 어떻게 보면 미국 귀신 영화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무서워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역시나 여고괴담 혹은 뭐 그런 유의 귀신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괜히 그 나라 영화가 그런 귀신을 더 소재로 두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싶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네요, 이거. 네, 왜냐하면 이 얘기도 보면은 누가 보면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귀신 얘기하면은 이런 유의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 무섭다. 근데 너무 무서운데요, 저는. 네, 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무섭게 잘 너무 들었고, 놀랐어요. 이 하우에델님 이야기에서는 잠깐 마음을 내려놓을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다시, 내려놓으려고 하면 다시, 이런 식이 반복이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감사합니다. 하우에델님께서 보신 거고, 대화도 나누신 거잖아요, 귀신이랑.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대화는 아니지만. 와, 그때 어떻게 견디셨나, 그 집에서. 그것도 대단하시네요, 본인도. 저 정말 거짓말 정말 조금도 안 붙이고 뉴욕에 저를 친구들이 5일 만에 본 친구들이었어요. 너 한 진짜 가서 개고생하고 왔니? 너 국제 살 미아되고 빠졌다고. 왔어? 왜냐면 너무 많이 빠지고 퀭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3박 4일, 4박 5일 통틀어서 총 잔 시간이 정말 통틀어서 7시간이 안 돼요. 아, 너무 예.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막 땀이 차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네. 그런 대화를 나눴던 존재들이 귀신이라는 건데 그 귀신이 네. 진짜 가족들 모습 딱 형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인 거예요. 네,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거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죠? 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방문하고 처음으로 보는 존재, 가족인 거를 그 존재들이 알았던 것 마냥, 왜냐면 처음 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건가라고 그런 생각을 먼저 하지, 이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먼저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런 네. 것까지 다 틈타서 아주 그냥 얍삽하게 저를 당하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하우이들님께서 실제로 시카고 사촌 집에서 겪었던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우이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니, 만약에 제가 지금 이 하우이들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분들을 못 믿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우이들아, 안녕, 뭐, 고모 왔어? 이래도, 너 고모 맞아? 뭐, 이래서, 니 고모 아니지? 이 자식이 어디서 고모라 그래. 하우이들아, 너 고모 아니잖아, 씨. 난 그랬을 것 같아. 어디서 고모인 척하고 있냐고. 하우이들아, 나 고모 맞아. 너 왜 그래?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너무 이거 반전에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궁금하실 거야. 막, 누나야, 예를 들어서. 너 누나 아니잖아. 어디서, 안 가? 안 꺼져?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가족분들은, 와, 얘가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정말 가족들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만큼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또 공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엄청 크게 뉴스에도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정말 너무 무서운 현장을 시카고에서 변두리의 샴버그라는 동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12년 전 일이라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인데 사람을 해였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식인 거였죠. 어머니의 처참한 행동. 예. 정말 너무 무서운 현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머니가 도망가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그거를 퇴근하시고 발견하신 다음에 뭐 경찰을 불러서 사건 처리를 하긴 했는데